안녕하세요. 부동산 검증소입니다. 여러분, 혹시 몇 년 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때 시장은 정말 뜨거웠죠.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지금 아니면 평생 집 못 산다는 말들이 온 사회를 뒤덮었습니다. 그 말들에 떠밀려서, 아니 어쩌면 스스로를 설득하며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시장에 뛰어드신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말 안타깝게도 말입니다. 그때의 그 선택이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어떤 결과로 돌아왔습니까? 처참한 누적 공실이라는 현실과 악성 미분양이라는 냉혹한 성적표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느덧 벌써 2025년의 끝자락 12월입니다. 시간 참 빠르죠. 과거의 학습 효과 때문일까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참으로 묘합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것이 한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다른 한쪽에는 혹시나 또 꼭지를 잡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팽팽하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감정이 시장 참여자들의 마음속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도 매일 밤 잠자리에 누워서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도대체 내년에 내 집을 사야 하는 걸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 걸까? 이 고민, 제가 모를 리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뜬구름 잡는 소리, 막연한 감이나 희망회로는 철저히 배제하겠습니다. 그런 것들로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없으니까요. 오늘은 오직 숫자와 데이터만을 기반으로 2026년 부동산 시장을 움직일 거대한 흐름을 아주 냉정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보신다면 지금 이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내가 취해야 할 포지션이 명확해지실 겁니다. 안개 속에서 길을 찾으시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올 한 해 2025년을 먼저 냉정하게 복귀해 봐야 합니다. 과거를 제대로 이해해야 미래가 보이니까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작년 이맘때만 해도 많은 전문가들이 2025년은 2차 하락의 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어둡고 암울한 전망들이 쏟아졌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시장은 우리의, 아니 전문가들의 예상을 보기 좋게 배신했습니다. 서울 주요 상급지는 전고점의 90% 이상을 회복했습니다. 그것도 빠른 속도로 말이죠. 일부 단지는 아예 신고가를 경신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방은 어땠습니까? 여전히 마이너스 변동률에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즉, 2025년은 전국이 함께 움직이는 시대의 종말을 고한 원년이었습니다. 획일적인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끝났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하수입니다. 피상적인 분석에 그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지방은 죽었다고 단순하게 표현하시는데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진짜 전문가라면 지방 안에서도 일어난 디커플링, 즉 탈동조화 현상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4년에서 2025년으로 넘어오면서 지방시장은 크게 세 갈래로 찢어졌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 개의 시장으로 분리된 겁니다. 첫 번째 그룹은 5대 광역시입니다. 특히 대구와 부산, 이 두 도시 말입니다. 이곳은 지난 2년에서 3년간 역대급 입주 폭탄을 맞으며 정말 뼈를 깎는 조정기를 거쳤습니다. 아파트 입주 물량이 홍수처럼 쏟아졌고 시장은 그걸 감당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2025년은 어땠냐면 그 엄청난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면서 바닥을 다지는 기술적 반등이 나온 시기였습니다. 급락은 멈췄습니다. 다행히도요. 하지만 상승 동력은 아직 부족한 전형적인 L자형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지방 거점 도시입니다. 청주, 천안, 창원처럼 반도체나 2차 전지 등 확실한 양질의 일자리가 받쳐주는 곳들 말이죠. 이런 곳들은 달랐습니다. 지방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실수요가 탄탄해서 가격 방어에 성공했고 일부 단지는 오히려 신고가를 기록하며 서울과 유사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산업이 살아있으니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니 집값이 버티는 구조였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그룹, 이게 가장 심각합니다. 인구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기타 중소도시입니다. 이곳은 이제 금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입주 물량이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인구가 빠져나가고 빈집이 늘어나면서 구조적인 하락세가 완전히 굳어져 버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장 조정이 아니라 도시의 소멸 과정인 거예요. 정리하자면 2025년은 서울이냐 지방이냐가 아니라 수요가 살아있느냐, 소멸하느냐로 시장이 재편된 해였습니다. 지역이 아니라 수요의 유무가 기준이 된 거죠. 이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지방 아파트가 싸니까 한번 사볼까? 하는 안일한 접근을 하셨던 분들은 지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상황이 이렇게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이 더욱더 혼란스러운 이유가 뭘까요? 바로 뉴스가 평균의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뉴스를 켜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국 집값 보합세 유지. 이 한 줄의 헤드라인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겉보기엔 안정적으로 들리죠. 별일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서울이 5억 오르고 지방이 5억 떨어지면 평균은 얼마죠? 0입니다. 통계적으로는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보합이에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극단적인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서울 사람과 지방 사람이 겪는 현실은 완전히 다른 세상인데 평균값 하나로 뭉뚱그려서 시장이 조용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조용하다고 착각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 평균값 뒤에 숨겨진 서울의 조용한 꿈틀거림과 지방의 비명을 놓치고 계신 겁니다. 표면은 잔잔한데 밑에서는 격렬한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심리적인 요인까지 겹쳤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는 급등과 급락을 모두 겪었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탔어요. 그래서 뭐가 생겼냐면 일종의 학습된 공포가 생긴 겁니다. PTSD처럼 말이죠. 매수자는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매도자는 또 생각합니다. 금리가 내리면 다시 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매수자도 망설이고 매도자도 망설이고 거래량이 말라붙은 건 시장이 죽어서가 아닙니다. 시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서로의 희망 가격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려는 사람은 좀 더 싸게, 팔려는 사람은 좀 더 비싸게. 이 줄다리기가 팽팽한 거예요. 하지만 영원히 평행선을 달릴 수는 없습니다. 결국 2026년에는 지역별로 명확한 방향성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 팽팽한 균형이 깨지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 균형을 깨트릴 세 가지 결정적인 트리거, 지금부터 하나씩 데이터로 검증해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첫 번째 키워드는 금리입니다. 먼저 큰 그림부터 보죠. 왜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까요? 핵심은 미국에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가 아니라 미국으로 통하는 겁니다. 2025년 들어서 미국 물가가 안정되면서 연준, 즉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만약 미국은 금리를 내리는데 한국은행이 금리를 계속 높게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원화 가치가 너무 올라가거나 경기 침체가 심각해집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환율과 경기를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수 경기 방어를 위해서라도 미국의 템포에 맞춰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말이죠. 이게 2026년 금리 인하의 대전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화내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아니, 기준금리는 내렸다는데 왜 내가 은행에서 받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1%대 그대로냐? 이거 사기 아니냐? 충분히 화나실 만합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개입과 가산금리, 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은행의 대출 금리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기준금리 더하기 가산금리로 결정됩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은 뭘 걱정하냐면 가계부채가 폭발하는 걸 막아야 합니다. 빚더미가 쌓이는 걸 막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중은행들한테 압박을 넣습니다. 대출 너무 많이 내주지 마라. 문턱을 높여라 하고 말이죠. 결국 은행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출 문턱을 높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붙이는 가산금리를 올려버립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간 만큼 은행이 마진을 더 붙여서 완전히 상쇄시켜 버리는 거죠. 2026년에도 표면적인 기준금리는 분명히 내려갑니다.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릴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체감하는 대출 금리는 드라마틱하게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조금 내려가긴 하겠지만 기대만큼은 아닐 거예요. 즉, 저금리 시대의 귀환을 기대하고 무리하게 연끌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2에서 3% 대출금리 시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해요. 두 번째 변수, 공급입니다. 이 부분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뉴스에서는 지방 미분양 무덤이라고 하고 저는 공급 부족이라고 합니다.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바로 지역별 양극화와 시차, 즉 타임렉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공급은 오늘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라면 끓이듯이 5분 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인허가 받고 착공해서 입주까지 보통 3년에서 4년이 걸립니다. 잠깐 기억을 되살려 볼까요? 2022년 레고랜드 사태, 기억나십니까? 2023년 PF 위기 때 어땠습니까?
건설사들이 줄줄이 도산했습니다. 착공 실적이 역대 최저를 찍었어요. 공사 현장이 멈췄습니다. 그때 짓지 못한 그 결과물이 바로 지금으로부터 1년 뒤인 2026년 입주 물량 절벽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3, 4년의 시차를 두고 말이죠. 과거의 빚을 미래가 갚는 거예요. 그래도 미분양이 많지 않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미분양이 쌓여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미분양 물량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대부분 수요가 적은 지방 외곽이나 비선호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곳이에요. 반면에 사람들이 진짜 살고 싶어 하는 서울 핵심지 수도권 주요 지역은 어떻습니까? 미분양이 아니라 당장 들어갈 새 집이 없습니다. 물건이 없어요. 이게 왜 무섭냐고요? 새 아파트 입주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세 공급이 멈춥니다. 신혼부부들이 들어갈 깨끗한 전세가 시장에 안 나오는 거예요. 입주 물량 감소, 그러면 전세 물량 품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전세가가 상승하겠죠? 그러면 매매가가 지지되거나 상승합니다. 이 논리적인 연결고리가 2026년 서울 및 수도권 시장을 지배할 가장 강력한 메커니즘입니다. 가장 중요한 공식이에요. 세 번째 변수는 정책입니다. 2026년 6월, 뭐가 있죠? 바로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선거철의 특징이 뭡니까? 표심을 잡기 위해 지역 개발 공약이 비처럼 쏟아진다는 겁니다. 침체된 지방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후보들은 어떻게 할까요? 규제 완화, 세제 혜택, 조정 대상 지역 해제 같은 달콤한 당근을 제시할 겁니다. 우리 지역에 투자하세요. 세금 깎아드릴게요 라고 말이죠. 이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호재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동전의 반대편을 보십시오. 중앙정부는 어떻게 합니까? 서울 집값을 잡아야 합니다. 서울이 또 폭등하면 정권이 위험하니까요. 그래서 꺼낸 카드가 바로 스트레스 DSR입니다. 이걸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중에 연봉이 5천만 원인 분이 계시다고 칩시다. 예전 같으면 은행이 4억까지 빌려줬을 겁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DSR은 뭐냐면 미래의 금리가 오를 위험까지 미리 계산해서 당신 3억 5천만 원만 빌려드릴게요 라고 한도를 확 깎아버리는 겁니다. 안전장치를 빡빡하게 적용하는 거죠. 특히 이 규제는 수도권, 즉 서울, 경기, 인천에 더 빡빡하게 적용됩니다. 비수도권보다 가산금리를 더 높게 적용해서 대출 한도를 더 많이 줄입니다. 서울을 겨냥한 규제인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방은 선거호재로 부양하려고 할 겁니다. 당근을 주는 거죠.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은 스트레스 DSR로 돈줄을 조일 겁니다. 채찍을 휘두르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현금 여력이 있는 사람만 서울에 진입할 수 있는 그들만의 리그가 더욱 공고해질 것입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는 겁니다. 자, 3대 변수를 종합해서 정리해볼까요? 금리는 우리를 돕지 않습니다. 생각만큼 안 내려가요. 정책은 서울을 누릅니다. 대출을 조이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 부족의 힘이 너무 강력합니다. 이게 모든 걸 압도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2026년 입주 가뭄의 수혜를 입을 지역은 과연 어디일까요? 어디에 돈이 몰릴까요? 첫째, 대체 불가능한 서울 핵심지입니다. 강남 3구, 그리고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이죠. 이곳은 2026년 입주 물량이 거의 전멸 수준입니다. 들어올 새 아파트가 거의 없어요. 전세가율이 오르면서 매매가가 강보합 이상을 유지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규제가 아무리 심해도 수요가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둘째, 서울 옆세권 경기 남부입니다. 서울 전세가가 너무 오르면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서울을 포기하고 어디로 밀려납니까? 출퇴근이 가능한 경기 남부 핵심지로 밀려납니다. 특히 분당, 판교, 과천처럼 서울 접근성이 좋으면서 동시에 2026년 자체 입주 물량이 적은 곳들, 이런 곳의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반 상승하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서울에서 밀려난 수요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거죠. 셋째, GTX 등 교통혁명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입주 물량이 없어도 교통망이 개통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요가 폭발합니다. 갑자기 서울 30분 거리가 되니까요. 신축 공급은 없는데 교통이 좋아져서 전세 수요가 몰리는 지역. 이런 곳들이 2026년 숨겨진 알짜 투자처가 될 것입니다. 다이아몬드가 숨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시장의 큰 흐름과 유망 지역까지 짚어봤습니다. 머리가 복잡하시죠?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포지션별 행동 강령을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수자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중장기 실거주가 목적이라면
당장의 가격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입지의 본질에 집중하십시오. 2026년 양극화 장세에서 가격 방어가 되는 곳은 결국 어디입니까? 직장과 집이 가까운 직주 근접과 학군이 탄탄한 곳입니다. 조금 비싼가 싶어도 입지가 정말 좋다면 10년을 내다보고 버틸 체력이 있는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5년, 10년 뒤를 생각하세요. 반면에 투자가 목적이라면 접근법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180도 달라져야 해요. 무조건 오르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은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철저하게 현금 흐름을 검증해야 합니다. 임대 수요가 끊이지 않는지, 내가 산 가격 대비 수익률이 대출 이자를 상회하는지 숫자로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는 곳은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감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 매도자분들입니다. 만약 내 물건이 입주 물량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지역에 있다면, 대구라든지 충청권 같은 곳에 있다면 정말 냉정해져야 합니다. 감상에 젖으면 안 돼요. 한 번에 팔려고 하지 마시고 타이밍 분할 전략을 쓰십시오. 시장에 매물이 동시에 쌓일 때 같이 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값 받기 힘듭니다. 덤핑 경쟁이 일어나요. 지역 내 중개소 한 곳만 믿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해서 매도 채널을 분산하고 전세 만기 시점과 입주장을 전략적으로 피해서 매도 시점을 쪼개는 전략이 필수입니다. 전쟁에서 전략이 필요하듯이 말이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임대인분들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니까 생각하시죠. 전세 보증금 빼주고 월세로 돌릴까? 이런 고민하고 계시죠? 무작정 전환하시면 손해봅니다. 진짜예요. 수익성 재계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려간 금리만큼 월세 전환율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 수입이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이 확 커집니다. 세금 폭탄 맞을 수 있어요. 세금과 금리를 뺀 실제 손에 쥐는 세후 수익률까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금리 이야기부터 정책, 공급, 정말 다양한 변수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머리 아프셨죠? 하지만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진심입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금리와 정책은 바람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바람이에요. 하지만 입주 물량은 땅의 기울기입니다.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땅이 이미 기울어져 있으면 물은 어디로 흐릅니까? 낮은 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입니다. 2026년 집값의 향방은 결국 입주 물량이라는 기울기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이게 모든 걸 지배합니다. 지금 당장 부동산 앱을 켜세요. 그리고 관심 있는 지역에 2026년 입주 물량을 확인해 보십시오. 숫자를 보세요. 그리고 이 공식을 대입해 보십시오. 만약 2026년 입주 물량이 그 지역의 적정 수요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면 그곳이 바로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곳입니다. 보물이 숨어 있는 거예요. 반대로 입주 물량이 적정 수요를 2배 이상 초과한다면 아무리 좋은 호재가 있어도 아무리 지역 개발 얘기가 나와도 그곳은 2026년에 피해야 할 소나기 지역입니다. 물벼락 맞습니다. 남들이 공포에 떨 때 매수하고 남들이 환호할 때 매도하는 용기. 이게 말처럼 쉽습니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직 정확한 지역 분석과 냉정한 수치 검증에서만 나옵니다. 감으로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감은 도박입니다. 철저하게 데이터를 믿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이 공식을 실제로 대입했을 때 공급 부족이 가장 심각해서 전세가 폭등이 정말 우려되는 수도권 탑5 지역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분석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이 중요한 정보 절대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검증소였습니다.